한 주 동안의 K리그 소식을 모아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강지연, 소준일, 황덕연의 축구 살롱. 오늘의 주간 이슈는 소준일의 주간 이슈가 아니라는 소문이. 제가 이제 9회 차잖아요. 예. 지금까지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가 없어지고 저 사람이 뺏어갔어요 지금. 뺏어갔는데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다 한 것처럼. 쭉 있었던 것 그렇지. 마냥.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제 이름을 한 번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는데 예. 당당하게 지금 대본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황덕연의 주간 이슈 해가지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은 소준일에 이렇게 써오지 나는 않았잖아요. 그 정도의 그냥. 양심은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은 바로 또 티를 내는군요. 워낙 그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여기 생활력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인생 좀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황덕연의 주간 이슈. 네. 황덕연의 주간 이슈. 네, 이번 주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예? 네. 훌륭한 멘탈을 가지고 있군요. 네네네. 네. 제가 욕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자, 황덕연의 주간 이슈 오늘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윤영선 선수가 FC 서울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제 국가대표로 나섰었고, 네. 2010년 K리그에서 데뷔해서 현재까지 235경기에 나선 베테랑 수비수 중에 한 명이죠. 또 그렇습니다. 지지난해에는 K리그2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되면서 이 수비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자타공인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지금 시점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센터백 라인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게 어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윤영선 선수의 영입은 뭐 거의 천군만마나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는 뭐 아주 서울 팬들에게는 희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정조국 선수가 예. K리그 통산 15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축하하는 거 맞나요? 그럼요. 얼마나 더 올려야 되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충남 아산전에서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으면서 121골 29도움으로 통산 15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 K리그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10번째 기록인데요. 정조국 선수가 이 또 K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꾸준한 기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노장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슈는 이 상주가 시민구단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소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에 이 상주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강영석 시장이 시민구단 창단 이 불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10년간 구단 창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상주시의 재정 능력이 구단을 운영하는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이 상주상무라는 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고지가 바뀔 혹은 이제 뭐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질 수도 뭐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 김천시가 유치에는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죠. 이 구단 산하의 유소년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하. 네,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전북현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송범근 선수 같은 경우도 상주상무의 이제 유스 출신이었고 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상주 유스를 거쳐서 이제 큰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유소년 선수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제 막 축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이 시기에 팀이 뭐 연고지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시민구단 창단이 실패되면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번 다가온 주말에 9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지금 녹화를 미리 하고 있다는 거. 네. 예, 그렇다면 저희 방송이 나가게 되는 이 녹음 방송이 나가게 되는 그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9라운드 금요일 경기가 마무리가 된 이후죠. 그렇죠. 이럴 때 찾아오는 반가운 코너 뭐죠? 승무패를 맞춰보살. 네, 좀 네. 반갑긴 한데 네. 이게 본인이 그렇게 반가워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1등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차례이기 때문에 반갑긴 한데 굉장히 그 제스처는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왜요? 왜냐면 이게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네, 결국은 네. 지갑을 여는 사람은 누구다? 강지연이다. 모르는 알고 있는 일이다. 예, 우리 이거 축구 방송 아닙니까? 네. 축구의 명언이 뭐가 있어요? 공은 둥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도 있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정말
말말 잘하시네요. 뭐 그런 겁니다. 네네네. 짬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간만에 이 승무패를 맞춰보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아우,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제가 처음으로 승무패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6월 26일 금요일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이제 끝났겠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저는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포항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그게 조심스러운 건가요? 왜요?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조심스럽다고. 네. 네. 그런 신중하게, 의미에서? 네, 네. 신중하게 포항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다고요. 네네. 이유는 왜냐하면 뭡니까? 예. 왜냐하면 광주가 지난 7라운드까지 내리 3연승을 하면서 좀 흐름을 잘 타나 싶었는데 그 전북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또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주춤한 시기가 왔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포항의 그동안의 전적을 제가 쭉 살펴보니 제가 이 두 분처럼 이렇게 분석의 귀재는 아니기 때문에 참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포항의 전적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포항이 이번 시즌 시작하고 원정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이건 되게 날카로운 네. 부분인데요. 중요한 지점이죠. 네. 네, 무승부는 한번 한 적이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다. 음. 그런데 이번이 바로 광주 원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한번 저의 카드를 걸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황 의원의 은퇴길을 막아주고 네. 그 황 의원을 살려줬던 그 인류첸코. 네네네네. 인류첸코라는 창이 요새 또 굉장히 또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0이나 2대0 정도로 음. 포항이 승리하지 않을까. 스코어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는 한번 거예요. 점쳐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순서를 정해보시죠. 넘기겠습니다. 네. 오. 양보하겠습니다. 또 양보의 아이콘.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의 뻔뻔함이 이제 더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양보의 아이콘 주간 이슈도 양보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간 이슈는 그냥 황당현 위원이 하는 게 어때요? 제가 이제 양보를 받아서 좋죠. 네, 말이 잘 바로 또- 안 나오는데? 네,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신 타이틀을 얻잖아요. 네. 개인 코너. 명예를 얻는 거죠. 제 또 명예욕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타이틀을 제가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대신 그 하겠습니다. 추가 출연료 지급은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 네. 명예. 그렇죠. 명예. 분야 명예냐? 둘 다 있으면 좋죠. 둘 다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래도 명예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네, 그럼 좋은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시네요. 네. 자, 저는 이 경기를 조금 특별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경기가 뭐 앞서서 강지원 아나운서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미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종료가 된 경기란 말이에요. 네. 자, 26일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광주의 승리로 종료가 승리. 됐습니다. 오. 일단 전반적으로 광주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면서 이 포항이 공격력이 상당히 요즘에 물이 올랐잖아요. 네. 하지만 대구전 예측대가 약간 오버랩이 되네요. 그렇죠. 그때도 자꾸 대구가 진다면서 세징야 얘기. 이게 말이 길어지면 결국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가거든요. 여러분,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자,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 광주가 상당히 포항을 상대로 잘 버텨내면서 영의 균형을 깨트리는 데는 양팀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후반전에는 포항 쪽으로 기세가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광주의 돌아온 해결사 윌리안이 극적인 또 결승골을 터뜨리게 되면서 광주가 이 전북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값진 승점 3점을 추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전북전 같은 경우도 광주가 사실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거든요. 뭐 그 아픔을 포항이라는 강호를 상대를 이제 또 잡아내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고 승격팀 부산과 광주 중에는 광주가 아직까지는 위에 있다. 이 점을 좀 잘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뭐 본인의 선택에 확신이 엄청나시네요. 뭐뭐 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거의 그 기정사실 팩트를 전하듯이. 네. 뭐 거의 관심법으로 본 거죠. 네, 경기가 이제 끝났죠. 네, 어. 광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머릿속에 마구니가 많이 들어요. 네. 광주가 이긴다. 네. 네. 뭐 그럴 수도 얘기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다시 은퇴길이 시작될 것 같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우리 서준일 캐스터는 광주와 포항이 무승부를 거둔다는 쪽에 대한 분석을 억지로라도 내놔야 하는데. 억지라니요. 그렇게 이미 다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섰습니다. 오, 예. 네, 제가 이렇게 다 양보를 하고 포항과 광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중도를 걷고 누굽니까? 접니다. 무승부입니다 이번은. 결국 무승부를 거두게 돼 있고 선거철인가요? 포항이 물론 공격력이 아주 강하긴 합니다만
올 시즌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결국 전북이라든지 울산과 포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아주 미세한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빡빡한 경기 그리고 좀 비등비등하게 가는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한 골을 넣으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그렇죠. 네. 포항이 약간 그 점에서는 전북이라든지 울산에 약간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광주가 뭐 황덕현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짜임새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꽤 괜찮은 팀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홈에서의 그런 이점들을 잘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1대0 아니면 1대1이겠네요, 사실. 뭐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감히 한번 예측을 예,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분을 배제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1대1 아니면 1대0. 예, 뭐 아니면 도죠. 예, 예. 그런 거죠. 네, 저도 1대 0입니다. 말이 약간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아, 광주의 그래요? 승리. 예, 예. 광주의 승리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심법 어느 분이 적중을 할지 예, 기대가 되는군요. 우리 방송 나가는 시점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27일 토요일 경기 프리뷰를 해볼 차례인데요. 이날은 부산과 성남, 서울과 인천, 그리고 대구와 강원의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기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뽑아왔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팀들도 참 공교롭게 또 11위와 12위의 대결이 됐습니다. 서울이 지난 라운드에서 또 지면서 결국은 리그 5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고 갈 때까지 갔군요. 아, 그렇죠. 2승 6패 그리고 승점 6점을 기록을 하면서 11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역시 지난 라운드에서 부산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2무 6패 승점 2점으로 최하위에 이렇게 처져 있는데 네. 참 둘 다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수비 쪽에 구멍이 많습니다. 수비에 가장 좀 큰 구멍이 나면서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 무려 18점을 내주는 그런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케인대 선수가 이미 장기 이탈을 하고 있고 무고사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예. 현재까지 8경기에서 딱 3골밖에 넣지 못하는 엄청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각기의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은 황덕현의 주간 이슈에서 소개를 했던 천군 만마가 도착을 윤영선 했죠. 선수. 그렇죠. 네. 윤영선 선수가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 윤영선 선수가 6월 25일부터 K리그의 그 선수 또 등록 기간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이 경기에서부터 나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거의 뭐 울산이 더블 스쿼드에 가까운 그런 진용을 갖추고 있잖아요. 포화였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영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선수 본인에게도 뭐 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울산과 서울을 올 시즌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두 팀이 우승 경쟁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출전 금지 조항 정도만 넣어놓는다면 울산이 서울로 좀 선수를 임대를 해주면서 이 선수의 감각을 유지시키는 것도 분명히 좀 자신들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계산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영선 선수를 이렇게 임대로 영입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구멍난 수비에 분명히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도착을 했고 물론 앞선에 있는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없게 되면서 앞선에서 좀 끊어주고 조율을 해주는 선수가 아직까지도 부재한다라는 서울의 문제점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윤영선 선수의 가세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확실한데 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무고사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다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큰 부상은 아닌데 서울전에서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인천의 관계자가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병원에서 검진 결과 뭐 장기 부상까지는 아니나 그리고 코치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고사 선수의 출전이 이렇게 어렵다면 결국 인천의 이만섭 감독의 선택은 지난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또 김정호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난 라운드에서 제가 또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 머리에 갖다 맞추면 뒷공간에 서 있을 송시우라든지 김호남 선수에게 위력적인 공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지점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두 팀 모두 이 라운드에서 승리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럼요. 서울은 당연하고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절실한데 9라운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올 시즌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지나는 지점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지점까지 1승도 없다? 그렇다면 올 시즌의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야말로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공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양 팀 모두가 리그에서 평균 이하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면서 공격을 위해서 튀어나와 있던 상대의 뒷공간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한 번의 싸움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방 생각. 싸움? 그렇죠. 네.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 팀의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많은 골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은 아드리아노 선수도 있고 박주영 선수도 있고 그렇죠. 뭐 조용욱 선수도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인천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이 한방 싸움, 한 번의 터치 싸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시는 것이죠. 네. 자, 계속해서 6월 28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정된 경기들을 살펴보면 울산과 전북, 뭐 거의 뭐 우승 후보 팀끼리의 쟁쟁한 경기가 이거 있고요. 중요합니다. 예, 네. 또 수원과 상주의 경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황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자면 어떤 경기를 픽하실지 우리는 모두 뻔히 알고 보이죠? 있죠. 네, 제 생일 하루 전에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또 어. 펼쳐집니다. 이런 예.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네, 정말. 여러분 6.29 민주화 선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현의 네. 민주화 선언. 네. 자, 울산과 전북의 매치를 픽을 했습니다. 이 양 팀이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 5경기 흐름을 보면 울산은 광주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4연승. 그리고 전북은 강원전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4연승과 4연승, 연승의 팀끼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잡아야 될 팀, 공격 축구가 좀 먹혀든 팀을 상대로는 시원시원하게 2득점 이상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는 이 올 시즌 콘셉트가 약간 이 흔히 저희가 얘기할 꾸역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좀 고전하는 경기 속에서 어떻게든 한 골을 넣어서 이기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4골을 넣은 서울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이 한 골차 승리 4경기 중 2경기가 심지어 후반 막판에 터진 결승골이었고요. 이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전북보다는 울산 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 주니오라는 해결사가 있고 그리고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윤빛가람이라든지 이 탄탄한 수비진 여기에 사실 이청용 선수가 이제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올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전 라운드에는 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네. 비온 존슨도 계속해서 골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결사들도 상당히 많은 울산이기 때문에 뭐 다방면에서 기대가 되고 이 전북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이동국 선수를 제외하고는 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예. 조기성 선수도 있고 벨트피크 선수도 있습니다만 뭐 양 선수 모두가 지금 득점력 자체는 약간 좀 저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동국이 나갔을 때 과연 해결사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이냐. 아하. 앞선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교원, 이승기 그리고 여기에 김민혁 그러니까 이선 자원 혹은 수비 자원의 득점력이 계속해서 팀을 어떻게 보면 좀 먹여 살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국이 막히면 결국 대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 전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변수는 전북이 오히려 라인을 올린 팀을 상대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앞선 경기들을 좀 치렀었던 것을 쭉 짤막하게 복기를 해보면 보통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 고전을 했습니다. 이 예. 앞선 경기 사실 부산전도 그랬었고 맞아요. 뭐 광주전에서도 광주가 뭐 완전히 수비만 하는 팀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비슷한 전력에서 맞불을 놓는다면 오히려 상대의 뒷공간을 조금 더 괴롭혀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뭐 울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뭐 양팀 상황에 있어서는 울산 쪽이 조금 더 우위인 것은 맞습니다만 양팀이 정말 활발하게 부딪힌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무승부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를 네.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뭔가 이제는 그 어떤 제3의 활로를 지금 찾고 계신 느낌이네요. 원래 안 되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까지 그걸 뭐 굳이 양해를 구할 일입니까? 원래 사람은 저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콘셉트가 확실해요. 예, 네, 점점. 뭐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요. 은퇴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 K리그 9라운드 대진표를 봐도 서울과 인천의 경기, 뭐 네. 이런 단두대 매치부터 시작해서 우승 경쟁팀끼리의 빅매치까지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기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또 K리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분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